오페크와 러시아가 석유 생산량을 감산키로 해 휘발유 값이 다시 급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79%가 물가 급등으로 올 연말 여행 계획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 대학가에서 등록 학생들이 줄고 예산은 감소해 학비를 인상하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새 회계연도를 시작한 미국의 국가 부채가 3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에서 올 연말까지 새 백신을 80% 접종하면 9만 명의 목숨을 구할 것이라는 공공보건 예측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페크와 러시아가 하루 200만 배럴씩 감산하기로 결정해 국제 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값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향해 다시 오르고 있고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석 달 이상 급락했다가 보름째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가를 진정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해온 유가가 다시 요동치기 시작해 물가 잡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와 러시아가 참여하는 오페크 플러스는 오늘 비엔나에서 회동을 갖고 석유 생산량을 하루 4,380만 배럴에서 4,180만 배럴로 200만 배럴씩 감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우방국들에게 감산폭을 최소화해 줄 것을 로비하며 압박해왔지만 하루 200만 배럴씩 감산으로 결정돼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러시아 부총리도 직접 참석한 오페크 플러스 회동에서는 유가 급락을 저지하며 유가를 방어하기 위해 200만 배럴씩 감산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서방의 시도에 강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페크 플러스는 지금까지 생산 목표보다 하루 300만 배럴씩 더 생산해왔기 때문에 200만 배럴을 감산해도 하루 60만 배럴 줄어드는 데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지역은 유류 공급이 더 줄어들고 올 연말에는 러시아산 석유 공급이 추가로 제한될 것으로 보여 춥고도 힘겨운 겨울나기가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제유가와 미국 등의 휘발유 값이 다시 급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영국 브렌트유는 배럴당 93달러, 서부 텍사스 중진유는 88달러로 오르면서 100달러를 향해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9월 말에 80달러 아래로 급락했다가 10월 초에는 다시 10%나 급등한 것이며 올 연말 100달러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6월 중순 갤런당 전국 평균 5달러 2센트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98일 연속 급락했다가 최근에는 보름째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오늘 전국 평균이 3달러 83센트로 2주 만에 16센트 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 중간선거 접전지 8곳에서는 지난 한 주 한꺼번에 62센트나 폭등해 현재 6달러 38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바다와 워싱턴주, 오레건, 알래스카에서도 지난 한 주 40센트씩 급등했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11월 8일 중간선거의 물가 급등에 이어 유가 급등에 대한 유권자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3월에 시작한 하루 100만 배럴씩의 전략 비축유 방출을 11월까지 연장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미국 내 석유와 정유 생산 회사들에게 고정 가격으로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우는 유류를 사들이겠다며 증산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미국인들이 대부분 물가 급등으로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연말연시 여행 계획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말 여행 계획을 가진 미국인들의 79%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행 계획을 단축 또는 축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는 40년 만에 미국 물가 급등이 미국인들의 올 연말 여행 계획을 단축 또는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뱅크레이트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 성인들의 절반인 43%가 올해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연말연시에 여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그러나 여행 계획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의 대다수인 79%는 물가 급등 때문에 여행 계획을 단축 또는 축소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의 26%는 여행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5%는 비용이 적게 드는 장소나 시설로 변경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24%는 여행을 덜 자주 가겠다고 응답했습니다.
23%는 여행 가는 거리를 짧은 곳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23%는 항공여행 대신 자동차 여행으로 변경했다고 답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11월 24일 추수감사절부터 새해 첫날 사이에 여행에 드는 비용이 전년에 비해 급등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선 항공료의 경우 1년 전보다 평균 28% 급등했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평균 왕복이 281달러로 1년 전보다 25% 올랐습니다. 성탄절에는 435달러로 무려 55%나 급등해 있습니다. 호텔 숙박비의 경우 평균 4% 올랐으며 연말연시에는 그보다 훨씬 더 오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룻밤의 추수감사절에는 181달러로 전년보다 13%로 올랐습니다. 성탄절 숙박비는 218달러로 전년보다 32% 인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여행객들은 휘발유 값이 최근 석 달 이상 내렸다가 보름째 다시 오르고 있어 1년 전보다는 26%나 비싸게 기름값을 들여야 합니다. 미국 대학가에서 등록 학생들이 매년 줄어들고 교육 예산 지원은 깎여 학비를 인상하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등 극심한 몸살과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학부 등록 대학생들은 2년간 140만 명이나 급감했고 전국에서 41개 주가 대학 지원 예산을 13% 줄였으며 각 대학들은 학비를 인상하거나 견디지 못하면 아예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재수 기자입니다.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미국 대학들이 더 깊은 수렁에 빠져 극심한 몸살과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부의 등록 대학생들은 해마다 연속 급감하고 있습니다. 올 봄학기 대학 학부에 등록한 학생들은 모두 1,62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4.1%, 68만 5천 명이나 줄어든 겁니다. 지난해에도 3.5% 감소한 바 있어 연속으로 해마다 등록 대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년간 학부 등록 대학생 수는 9.4%, 140만 명이나 급감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올 봄학기에 감소한 68만 5천 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60만 4천 명은 주립 공립 대학생으로 전년보다 5%나 줄어들었습니다. 주립 대학생 중에서도 절반을 넘는 35만 1,000명은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 대학생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전국의 대부분인 41개 주 정부에서는 주립 공립 대학에 지원하는 교육 예산을 13% 줄인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학비를 인상하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습니다. 4년제 주립 대학 학비는 37%나 급증했으며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등 일부 주는 60% 이상 대폭 인상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재정 위기로 아예 문을 닫는 대학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에 있던 링컨 칼리지는 157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폐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아트 인스티튜트는 150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메리마운트 대학 캘리포니아 캠퍼스와 베커 칼리지도 폐쇄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문을 닫은 대학들은 지난 10년간 200여 개 대학으로 무려 4배나 급증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새 회계연도를 시작하면서 31조 달러도 넘어섰습니다. 올 1월 말 30조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8개월 만에 1조 달러가 늘어난 건데요. 이는 미국인 납세자당 24만 7천 달러씩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자 슈퍼파워인 미국의 국가부채가 끝없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2023 회계연도를 시작한 미국의 국가부채는 31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연방재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1월 31일자로 30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8개월 만에 1조 달러가 더 늘어난 겁니다. 특히 팬데믹에 따른 긴급대응과 지원, 경기부양책으로 2019년 말에 비해 8조 달러나 급증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시절 2조 3천억 달러와 9천억 달러, 바이든 시대 1조 9천억 달러 등 긴급재난 지원만으로 5조 달러나 쏟아부어 그만큼 국가부채를 급증시켰습니다. 31조 달러의 국가부채는 미국 납세자 1인당 24만 7천 달러, 전체 국민들 1인당으로 계산하면 9만 3천 달러씩의 빚더미에 올라 있는 셈입니다.
엄청난 돈을 풀었던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이제 연속금리 인상과 긴축으로 풀린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데 국가부채에 대한 고이자율로 향후 10년간 이자를 1조 달러나 추가 지불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 31조 달러 중에서 공공부채가 23조 5천억 달러이고 미국 정부 내부 간 부채가 6조 5천억 달러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공공부채 가운데 8조 달러는 일본과 중국, 영국, 심지어는 한국에까지 외국에 지고 있는 빚입니다. 미국은 1위 일본에 1조 2천억 달러, 2위 중국에 9,800억 달러, 3위 영국에 6,300억 달러를 빚지고 있으며 한국에는 17위로 1,140억 달러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은 국가부채와는 별도로 개인 가계부채도 올 6월 말 현재 16조 달러를 넘어 가구당 평균 9만 6천 달러씩 빚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부채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연장한 현재 상한선은 31조 4천억 달러에서 머지않아 추가 인상해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올 연말까지 새 백신을 80% 접종하면 9만 명의 목숨을 구하고 565억 달러의 의료비를 절약할 것이라는 공중보건 예측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일대 공공보건 연구 보고서는 현재 접종률 36%의 추세대로 가면 내년 3월에는 하루에 16,000명이 중증 발병으로 입원하고 1,200명씩 사망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김현미 기자입니다. 올가을과 올겨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될지 모른다는 경고가 다시 한번 발령됐습니다. 예일대 공공보건대학이 발표한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성인들의 80%가 올 연말까지 새 백신 등 부스터 접종을 하게 될 경우 9만 명의 생명을 구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565억 달러의 의료비 지출을 절약하게 될 것으로 보고서는 제시했습니다. 의료비에서는 메디케어에서 135억 달러, 메디케이드에서 45억 달러의 지출을 절약할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50세 이상에게 허용되고 있는 새 부스터 접종률은 36%에 불과합니다. 이 보고서는 이 같은 저조한 접종률이 지속될 경우 내년 3월 말에는 하루에 16,000명씩 중증 발병으로 입원하게 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저조한 부스터 접종으로 내년 3월에는 하루에 1,200명씩 목숨을 잃는 코로나 사태를 다시 겪게 될 것으로 예일대 보고서는 경고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독감 예방접종의 효과와 새 부스터 접종의 성과 예측과 비교해 설명했습니다. 독감 예방 백신을 미 성인의 50 내지 55%가 접종했을 때 7만 5천 명의 목숨을 구했고 74만 5천 명의 중증 입원을 막았던 결과가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새 백신 부스터 접종에 박차를 가해 올 연말까지 80%로 끌어올리면 9만 명의 목숨을 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느슨해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으로 미국인들이 오미크론 변이들을 겨냥한 새 백신을 부스터 접종받으려 얼마나 나설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의 집계에 따르면 10월 4일 현재 하루에 발생하는 신규 감염자들은 4만 4천여 명으로 2주 전에 비해 22% 감소했습니다. 또 중증 발병 입원 환자들은 하루 2만 7천여 명으로 2주 전보다 12%, 하루 사망자들은 390여 명으로 8%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제 거의 모든 지역, 모든 장소에서 거리 두기 제한이 없어지고 마스크를 대부분 쓰지 않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